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60부터 70대 이상의 유권자분들을 위해 어떤 정책들을 내놓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댓글을 쭉 보니 은퇴 후 소득 공백에 대한 고민이나 간병비 부담, 그리고 손주 돌보는 조부모님들에 대한 보상 문제 등을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군요. 저 역시 주변 어르신들께서도 비슷한 걱정을 자주 말씀하시기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각 후보별로 발표된 공약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어느 부분이 우리 어르신들께 도움이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복지 분야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어르신들께서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 중 하나가 돌봄 서비스와 소득 지원 문제라고들 하시더군요. 이재명 후보는 특히나 노인소득 공백에 주목해서 장년 수당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퇴 후 공적연금을 받기 전까지 60대 초반 어르신들께 매년 120만 원 정도를 지원함으로써 소득이 갑자기 끊기는 공백기를 메우겠다는 구상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돌봄 국가 책임제를 표방하면서 지역별로 통합 돌봄 서비스를 구축해 어르신들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선언했는데, 이 부분도 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공감하시더군요. 경로당 운영비를 늘려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쉬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겠다는 점도 눈길을 끕니다. 반면 한동훈 후보는 재정 효율을 강조합니다. 한평생 복지 계좌라는 걸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건 각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들을 한눈에 확인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돕는 제도라는군요. 복지 혜택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복잡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런 관리 시스템이 정착되면 어르신들도 필요한 지원을 훨씬 쉽게 찾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잃으신 어르신을 위해 상속세를 면제하겠다는 세제 지원 공약도 내놓았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보다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 해오던 노인 정책을 이어받아 취약계층 중심으로 선택적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댓글 중에는 너무 많은 돈을 한꺼번에 풀기보다는 꼭 필요한 분들에게 확실히 도와주는 것도 좋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래도 현금 지원이 당장엔 절실하지 않은가라는 반론도 눈에 띄었습니다. 다음 안철수 후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 후보는 손주를 돌보시는 조부모님들께 한 명당 한 달 20만 원의 돌봄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어르신들의 육아 지원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국가 차원에서 보상해 드리겠다는 취지라고 하는데, 실제로 손주 돌보시느라 시간과 체력을 크게 쓰시는 조부모님들은 꽤 많으시더군요.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치매 국가 책임제 도입을 강조하면서 치매 어르신 돌봄이나 간병에 국가가 책임을 더 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공병원부터 간병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시행하여 궁극적으로 간병비를 0원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경로당을 실버 건강센터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는데, 거기서 혈압과 당뇨 등을 수시로 체크해드리고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하네요. 댓글을 보면 실버 건강센터가 제대로 돌아가면 노인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반응들이 보이셨습니다. 의료나 간병 문제에 대해선 이재명 후보도 적극적인 편입니다. 60 이상의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 혜택을 기존 2개에서 4개로 늘리고 적용 연령을 65살에서 60살 이상으로 낮추겠다고 하더군요. 또 노인 요양병원 입원 시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해 어르신과 가족들의 간병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공약도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요양병원 간병비가 너무 높아서 부담이 크다라는 댓글이 많았는데, 이재명 후보는 이런 부분을 국가가 더 보태겠다는 입장입니다. 한동훈 후보 역시 간병비 부담 완화를 이어가겠다고는 합니다만, 공공병원부터 간병비를 전액 부담하겠다는 안철수 후보에 비해선 구체적인 수치나 새 정책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예방의료와 디지털 헬스 정책을 통해 지역 보건소와 거점 병원을 연계해 효율적인 의료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후보 쪽은 재정을 크게 쓰기보다는 기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목표 간병비 절감 정책을 이어받는 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금 분야를 짚어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기조가 강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먼저 월 30만 원으로는 어르신 생활이 너무 빠듯하다며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개 선언한 뒤 다른 후보들도 보통 40만 원 안팎을 언급해왔는데요. 한동훈 후보는 이미 정부가 마련해둔 단계적 인상안을 이어가겠다는 뜻이어서 추가 확대 공약은 내놓지 않는 모습입니다. 너무 많은 인상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라는 우려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들을 살펴봐도 40만 원도 부족하지 않느냐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대로라면 미래 세대에 너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더군요. 안철수 후보는 기초연금을 크게 인상하기보다는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가령 저소득층 어르신들께는 좀 더 많이 드리고 비교적 여유가 있는 분들께는 조금 덜 드리는 식이죠. 한정된 예산을 가장 절실한 분께 집중하겠다는 아이디어인데,
이 부분 역시 매우 합리적이다라는 의견과 아무래도 서운해하는 분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댓글로 달리더군요. 또한 부부 감액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이재명 후보 의견도 꽤 주목을 받았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으면 20% 정도 삭감하는 현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이재명 후보는 이 부분을 과감히 없애겠다고 말합니다. 국민연금 개혁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죠. 몇몇 어르신들은 일해서 버는 소득이 조금 있다고 연금을 깎이는 건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호소하시는데 이재명 후보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일하는 어르신들의 연금 수급액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비롯해 청년 세대의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개혁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거죠. 안철수 후보도 연금 개혁 특위 논의를 존중하면서 추가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특히 과학기술 발전으로 국가 생산성이 높아지면 연금 재정을 좀 더 탄탄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일자리 정책도 중요합니다. 은퇴한 어르신들 중에는 적당한 일을 조금 더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계속 일하지 않으면 생활비 마련이 쉽지 않은 분들도 계시니까요. 이재명 후보는 공공이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 수를 현재 80만 개 수준에서 140만 개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일자리 사업을 주도해 사회서비스 일자리나 지역 봉사형 일자리를 크게 확대한다는 구상인데 어르신들에게 좋은 일자리 더 많이 만들겠다는 메시지라서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습니다만 지속성이 걱정된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한동훈 후보 쪽은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 당 내부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게 일정 부분 공감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의 또 다른 인사가 70세까지 정년을 늘리는 안을 검토해보자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한동훈 후보도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 정년 연장과 임금 피크제 도입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일단 건강이 허락한다면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국가 경제에도 좋고 개인에게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식이죠. 안철수 후보는 평생 교육과 일자리를 연결하겠다는 독특한 공약을 강조합니다. 지역 대학을 어르신들 평생 교육기관으로 활용하고 교육과정을 마치면 해당 지역 일자리와 연계해 주겠다는 겁니다. 또 시니어 인턴 제도나 창업 지원을 강화해 은퇴 후에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본인 스스로 과학기술 분야 창업 경험이 있으니 이런 부분에 노하우를 살리겠다고 합니다. 다만 정년을 무조건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청년 일자리에 악영향이 있지 않도록 신중한 입장이네요. 정리해보자면 이재명 후보는 보편적 복지와 두터운 지원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이나 부부 감액 폐지, 장년수당 신설 같은 걸 보면 확실히 어르신 소득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계십니다. 한동훈 후보는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면서 현금성 퍼주기보다는 시스템 개선이나 행정 효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손주 돌봄 수당이나 실버 건강센터 같은 이색 공약을 내놓으면서 과학기술의 접목이나 치매 국가 책임제 등 혁신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 실제로 어르신들의 삶에 가장 도움이 될지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텐데 어쨌든 세 분 모두 어르신 표심을 얻기 위해 공약을 풍성하게 발표한 건 사실입니다. 어르신들이 풍족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려면 결국 돌봄과 건강, 소득, 그리고 일자리까지 골고루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댓글이 기억에 남습니다. 실제로 은퇴 후에도 계속 일을 하고 싶지만 기회가 없어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반대로 요양이나 돌봄이 절실한 분들도 많으시지요. 게다가 자녀나 손주를 돌봐주면서도 개인적으로 충분한 보상을 못 받는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목소리들을 오늘 소개해드린 정책들과 잘 연결해 보시면 어느 후보가 나에게 맞는 방향인지 좀 더 선명하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복지, 돌봄, 의료, 연금, 일자리 분야 중심으로 세 후보의 공약을 살펴봤는데 한 분 한 분 사정이 다 다르시다 보니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60부터 70대 이상 인구가 굉장히 많아졌고 그만큼 후보들도 어르신 표심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댓글을 보면 이제는 우리가 나라의 큰손이다. 우리가 뽑아줄 때만 반짝 공약 내세우고 당선 후 흐지부지 되는 건 싫다라는 말씀도 있으셨죠. 실제로 어르신 유권자 수가 크게 늘어난 만큼 당선 이후에도 약속을 지키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게 중요할 듯합니다. 가만히 보면 각 후보들의 말씀이나 자료를 종합했을 때 전반적으로 노후 복지 수준을 높이자는 데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방법론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재명 후보는 더욱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주장하는 편이고 한동훈 후보는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방향이며 안철수 후보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곳곳에 결합해보려 합니다. 결국 현실적인 부분과 이상적인 부분을 어떻게 잘 조화시키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라는 댓글도 보이던데 저도 그 생각에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르신들께서는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미 연금 수급 중이신 분들은 기초연금 인상폭이나 부부 감액 폐지 같은 직결된 이슈를 보실 테고, 아직은 60대 초중반이어서 건강하게 일하시는 분들은 일자리 정책이나 국민연금 수급 방식을 더 주목하실 수 있겠습니다. 손주 돌보시는 조부모님들께는 안철수 후보의 손주 돌봄 수당 같은 공약이 호감일 수 있고, 혹은 한동훈 후보가 약속한 한평생 복지 계좌를 통해 좀 더 효율적으로 복지 혜택을 찾고 싶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또 이런 댓글도 보았습니다. 치매가 찾아오면 재산이며 생활이며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린다. 간병비나 시설 이용료가 감당이 안 된다 하고 절절하게 호소하시더군요. 이분께는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나 안철수 후보의 치매 돌봄, 간병비 지원 정책이 크게 와닿을 수 있을 거고, 정년을 늘려 계속 근무하고 싶은데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 하시는 분께는 한동훈 후보의 정년 연장 긍정 검토가 희망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곧 선거가 다가오는데 그저 겉으로 번듯해 보이는 말만 듣고 찍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하나 각 후보 정책을 살펴보았으니 듣고 계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후보, 저 후보가 하는 말들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니냐 하고 체념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합니다. 본인 상황에 잘 맞는 공약이 무엇인지, 또 당선된 뒤 공약 실천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권이 어르신 표심을 얻고자 내놓은 약속을 선거가 끝난 뒤에도 잊지 않고 추진하느냐의 문제이겠지요. 앞으로도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당선된 사람에게 요구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삶이 바뀐다라는 뼈있는 댓글을 기억합니다. 단순히 공약을 내건 후보만 탓하기보다는 유권자인 우리가 끊임없이 묻고 확인해 나가는 과정도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두툼한 직접 지원을 강조하고, 한동훈 후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지키려 하며, 안철수 후보는 손주 돌봄 수당이나 치매 국가 책임제 등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습니다. 공공 돌봄이나 간병 지원 역시 후보별로 비슷해 보이지만 국고 투입의 범위나 수준은 조금씩 달라서 실제 제도로 구체화되면 체감도 역시 달라질 것입니다. 과연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노인 복지 정책의 미래가 크게 달라질 것 같다는 댓글도 보이셨는데 아주 일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살펴보니 시간이 꽤 흘렀네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을 기억하셨다가 후보들의 토론회나 추가 발표가 나오면 또 한번 비교해 보시길 권합니다. 연금 개혁이든 간병비 지원이든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이 많으니 선거가 끝나고도 꾸준히 체크해야겠죠. 저 역시 기회가 될 때마다 어르신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5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60부터 70대 이상을 위한 정책들을 후보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최근 댓글들을 보니 모두들 본인 인생 경험을 토대로 진지하게 의견 주셔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어르신들의 삶이 더 안전해지고 풍요로워지길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같겠죠. 부디 이 정책들이 공약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언제나 건강 유의하시고 저는 또 인사드릴 기회가 있을 때 찾아뵙겠습니다. 건정맨이었습니다. 모두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